멀쩡한 의사들의 본격 재능 낭비 프로젝트 나는 의사다 시즌 4.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자, 오늘 성소수자 특집 준비했습니다. 야, 우리나라 의학 유튜브에서 이런 주제로 방송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두 분 전문가 모셨습니다. 서울의대 휴먼 시스템 의학과의 윤현배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산림의원의 추혜인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두 분이 소속된 단체가 있죠. 성소수자 의료연구회. 그 연구회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 지금 차별 없는 병원이라고 책도 최근에 내셨습니다. 책 홍보하러 나오신 거죠. 그렇죠. 한국 성소수자 의료연구회는 어떤 곳입니까? 국내에서 그동안 성소수자 진료를 이제 하셨던 선생님들이 모여서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또 같이 공부도 하고 그렇게 시작된 모임입니다. 선생님들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책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윤 교수님은 원래는 내과 의사인데 지금 환자는 안 보고 서울대에서 휴먼 시스템 의학과 이거 뭐 하는 겁니까? 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요. 이제 의대에서 보통은 기초 또는 임상 이렇게 많이 구분해서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기초와 임상을 포괄해서 의료를 좀 시스템으로 좀 접근하자. 뭐 교육도 있겠고 정책도 있겠고 뭐 제도 이런 것까지 같이 다 종합적으로 고민하려고 하는 그런 대학원에 있는 과입니다. 추혜인 선생님은 원래 가정의학과 의사이시고 개업해서 이제 원장님으로 사신 지 좀 됐잖아요. 네, 사실 제가 개원한 건 아니고요. 주민들이 만든 협동조합 의료기관에 취직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산림의원이 주인은 네, 주민들. 네, 주민들. 어디 있죠? 은평구 어디 서울 있죠? 은평구에 있습니다. 구산역 바로 앞에 있습니다. 잘 엄청 찾아봤습니다. 홍보해 주시네요. 성소수자 의료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가지게 된 계기는 뭐예요? 사실 학생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의료협동조합 만들기 전에 2010년이랑 2011년에 퀴어 페스티벌에서 LGBT 건강이라고 하는 주제로 제가 강의를 했었어요. 강의를 들으러 오신 분들이 트랜스젠더 호르몬 치료를 하는 의료기관이 너무 부족하고 그거를 협동조합에서 의료기관을 만들게 되면 꼭 호르몬 치료를 좀 했으면 좋겠다. 믿고 갈 만한 의료기관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셔서 같이 만들게 됐고 저희 협동조합 조합원들 중에도 워낙 성소수자 분들이 많으셔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냥 차별 없는 병원을 같이 만들자.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 일단 책 얘기 조금 하죠. 이 책은 뭐 무슨 내용이 담겨 있어요? 사실 이 책을 이제 만들게 된 계기 중에 하나는 작년부터 제가 이제 몸담고 있는 의대에서 이제 성소수자 의료 교육을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교육을 하면서 찾아보니까 국내에는 이런 성소수자 의료에 관련된 뭐 책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진료하시는 선생님들도 다 해외에 있는 그런 자료를 보시거나 또는 뭐 번역하거나 이렇게 돼 있어서 이런 교육을 확산하려고 해도 참고할 만한 교재랄까요?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사실 환자분들도 뭔가 궁금한 게 있을 때 찾아보고 싶고 이러실 텐데 국내에는 우리말로 된 자료가 거의 없다 보니까 그런 정보를 찾기도 어렵고 해서 비단 뭐 의사나 학생뿐만 아니라 당사자분들도 궁금할 때 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뜻을 모아서 이 책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럼 이 책의 타겟 독자는 의사, 의대생, 의료인, 그리고 당사자, 네. 당사자 가족, 가족. 네. 네. 당사자 친구, 그렇죠. 소수자의 네. 친구들. 네. 국민 누구나 사실 그 볼 수 있습니다. 아유, 타겟을 약간 좁혀야 책이 잘 쓰이는데 그런가요? 너무 넓은 게 아닌가 싶긴 한데요. 네. 보통 소수자들이 의료기관 갔을 때 제일 불편하다거나 당황스럽다거나 혹은 뭐 불쾌하다거나 이런 건 뭐가 있습니까? 이를테면 국가 건강검진 같은 거 국민들 누구나 받으시잖아요. 근데 국가 건강검진 받으러 가면 화장실도 남녀로 구분되어 있고 탈의실도 남녀로 구분되어 있어서 우리 트랜스젠더 분들이 트랜지션 과정에 있지만 아직 성별은 법적으로 정정이 되지 않으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탈의실이나 화장실 이용하는 것도 굉장히 곤란하시고요. 입원을 하실 때도 이제 병실을 본인이 생각하는 성이 아닌 다른 성별의 병실이 지정되는 경우들도 있고 혹은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되면 1인실을 쓰라든지 이런 요구를 받을 때도 있고 굉장히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으시죠. 일단 본인의 성 정체성을 밝혀도 되는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괴담이 많아요.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있어요? 성 정체성을 밝혔더니 의사가 그렇게 살지 말라고 했다.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의사를 나는 만났다라든지 아니면 네
황당하시죠? 요즘은 부모도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근데 전환 치료를 데리고 가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동성애자다 그러면 동성애가 아닌 이성애자로 바뀔 수 있다고 주장하는 치료인데요. 일종의 사실은 고문에 가깝죠. 네, 트랜스젠더도 마찬가지로 전환 치료가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 전환 치료는 뭐 전 세계적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수많은 얘기가 연구에 의해서 그는 안 된다라고 지금 결정이 나 있는 상태잖아요. 아직도 근데 전환 치료를 지지하시는 의료인들도 없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료기관을 가서 내가 성정체성을 밝혀도 되는지 그걸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실제 이 두려움 때문에 의료기관에 가는 것 자체를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실제 예를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우니까 산림의원 얘기를 해보죠. 거기 지금 가정의학과하고 정신과 두 네. 개의 진료 과목으로 몇 분 선생님들이 운영하시던데 당연히 이제 소수자만 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네. 전체 환자들 중에 몇 %나 됩니까? 차트로 따지자면 한 3만 개 정도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 중에 한 1,000명 정도가 성소수자. 꽤 많네요. 네. 특히 트랜스젠더 분들은 이제 호르몬 치료를 정기적으로 받으시다 보니까 2주나 3주에 한 번씩 의료기관을 방문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실제 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횟수는 더 많아서 하루를 따지면 한 15% 정도는 성소수자 환자분들. 소수자들이 편하게 찾아오는 비결? 뭘 어떻게 해놨길래 거기는 다 마음 놓고 찾아가는 거예요? 아니 일단 트랜스젠더 호르몬 치료를 하는 기관 자체가 잘 없어요, 한국에. 지금은 그래도 조금씩 생기고 있는데 워낙 없다 보니까 예전에는 목포나 제주도, 부산 뭐 이런 데서도 서울까지 호르몬 치료를 받으러 오시기도 하고요. 그래요. 네. 병원을 서울역 앞으로 옮겨야겠는데. 다른 뭐 호르몬 치료 말고도 소수자들을 위해서 뭔가 배려한다거나 네네. 그런 신경 쓰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정체성을 이제 진료실에서 밝히셨을 때 많이 지지를 해드리고 충분히 정체성을 밝힘으로써 더 좋은 진료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경험적으로 느끼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맞춤 진료를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성소수자 커뮤니티에서 유명해지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 소수자 커뮤니티에서는 제일 유명한 데가 산림의원입니까? 1등? 제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인하지 않으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산림의원에 견학이나 실습 가는 의료인들도 많다고 하던데 그거 신청하면 받아줍니까? 네, 지금 의대생들이나 뭐 전공의 혹은 이렇게 전문의를 따시고도 가끔 실습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저희가 사실 협동조합이잖아요. 이 협동조합의 자원은 어쨌든 조합원들이 만든 거기 때문에 다른 데서 견학 신청을 하면 견학비가 있거든요. 근데 의대생들이나 의료인들에 대해서는 견학비를 따로 받지 않고 실습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혁배 교수님도 실습생을 엄청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저희 실습하느라 힘들어요. 얼마 받는데요? 견학비? 견학 한 번에 15만 원. 네, 몇 시간 하는데요? 한 2시간 정도? 사실 견학을 가서 볼 수 있는 거는 그냥 뭐 하드웨어잖아요. 근데 실제로 네. 더 중요한 거는 뭔가 소프트웨어니까 뭐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든지 뭐 그런 건데 뭐 직원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서 성소수자 친화적 의료기관은 어떻게 운영된다 이걸 좀 더 설명해 주신다면. 일단은 성중립적인 화장실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요. 그게 그냥 화장실이 하나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세 종류가 있다는 뜻이에요? 세 종류가 있으면 제일 좋고요. 혹은 그냥 개인이 쓸 수 있는 개인용 화장실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건물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만들면 좋겠지만 새 들어있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되니까 최대한 이제 트랜지션 과정에 있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이용하실 수 있는 화장실 그리고 이제 직원 교육할 때 언어 사용 같은 거를 주의를 많이 주게 되는데 어머니, 뭐 아버님 이쪽으로 오세요, 뭐 혹은 결혼하셨어요, 뭐 남자친구 있으세요 이런 말 자체가 다 이성애자 또 가족이 있을 것이다, 결혼을 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가정하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뭐 성관계 하신 적 있으세요? 라고 했을 때 성소수자들은 이 성관계가 내가 생각하는 그 성관계인가? 아니면 사회에서 흔히 성관계라고 했을 때 얘기하는 그 성관계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게 되는 거죠. 그런 고민 없이 편하게 답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들도 갖춰야 되겠고요. 무엇보다 이제 직원이나 의료인들을 구인할 때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없는 분들을 구인을 해야 되겠죠. 처음에 누가 환자로 왔어요. 그러면은 아예 그냥 처음부터 물어봅니까? 혹시 소수자인가요? 뭐 이렇게? 네, 사실 영국에서는 모든 환자들에게 섹슈얼리티를 다 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예 전부 네, 아예. 살림에서는 어떻게?
산림에서도 사실 초진 오시면 여쭤봅니다. 어떤 이유로 오셨는지 여쭤보고 만약에 성소수자다 그럼 성소수자에 맞는 문진표 같은 걸 드리게 되고요. 아, 문진표가 아예 다르군요. 네네네. 사실 직업이 뭐냐에 따라서 식당이나 편의점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소수자에 대한 배려 안 하고도 그냥 장사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소수자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직업은 뭐가 있습니까? 의료인 말고 또 있어요? 법조인도 좀 배려해야 되나? 모든 직업이 다 네. 모든 직업이. 예, 그 가능성. 아,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성소수자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로 일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를테면 택시를 탔을 때 여자친구 커플이 탔다. 그분들이 택시 기사로부터 결혼은 했냐, 안 했냐, 언제 결혼할 거냐, 왜 남자를 안 만나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다는 괴담이 있거든요. 오. 네. 저는 또 선생님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그런 자신의 성 정체성을 많은 경우에는 아동기 또는 청소년기부터 이제 발견하게 되고 또 고민도 많이 하고 또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그럴 때 만약에 선생님들이 조금 더 이런 이슈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시고 좀 더 열린 마음 갖고 계시고 지지해 주시면 그런 힘든 시기를 또 잘 또 버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뭐 무한히 많은 직업 구분할 거 없이 우리 사회의 이제 모든 분들이 성소수자의 존재를 더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존중하고 그렇게 되면 좋지 않을까. 교사는 진짜 제가 미처 생각 못 했는데 의료인 못지않게 중요한 직업인 것 같네요. 지금 이제 서울의대에서는 최초로 의과대학 학생들한테 소수자 의료와 관련된 강의를 교수님이 직접 하고 계신데 네네. 다른 대학 혹은 대학 졸업하고 이제 레지던트나 이런 거 하는 친구들을 위한 교육 시스템 이런 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과목은 최초로 개설하긴 했는데요. 제가 과목을 개설하기 전에도 순천향의대, 인하의대나 뭐 가천의대에서도 수업을 조금씩 하고 계신다고 하고요. 제가 뭐 좀 언론에 많이 노출되고 그래서 좀 쑥스럽긴 한데 이제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선택 과목을 성소수자 의료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제 과목을 열게 돼가지고 좀 주목을 많이 받게 되었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사실은 이게 의대 교육만으로는 부족하고 좀 전문적인 진료를 하려면 졸업 후에 전공의 과정에서도 좀 관련된 수련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좀 그런 게 많이 부족해서 더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뭘 해주면 제일 좋겠어요? 제도적으로든 뭐 교육 측면이든 간에 내가 막 내 맘대로 할 수 있다, 막 권력이 세다 이러면 어떤 걸 하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일단 교육 내용에 좀 필수적으로 이런 게 들어가서 최소한 모든 의료인들이 뭐 성소수자분들이 진료받으러 오셨을 때 어떤 편견을 가지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이제 이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준비가 돼서 의료 현장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가정의학과하고 정신과 진료만 주로 하시잖아요. 네네. 뭐 호르몬 치료 같은 거 하시지만 수술이 필요하다거나 산림의에서는 할 수 없는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들이 있어요. 네네. 많이 계시죠. 그분들은 네. 어디 딴 데로 가야 되는데 그 네. 중간에서 좀 연락도 하고 뭐 이렇게 그런 걸 해드립니까? 네, 그 같이 사실 차별 없는 병원 이 책 쓰신 분들 중에서 성 확정을 위한 수술, 네, 그 수술 하시는 교수님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이제 잘 의뢰를 해드리고 있죠. 네. 지금 좋은 표현, 성확정 수술. 이것도 네네. 이제 나름 요즘 말 아닙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것도 약간 설명하시죠. 처음 듣는 분들도 네. 계실 테니까. 예전에는 이제 성 전환 수술이라고 했었는데요. 전환이라고 하면 이제 남성이었다가 여성으로 혹은 여성이었다가 남성으로 이렇게 바뀌는 걸 얘기하는데 실제 트랜스젠더 분들의 대다수는 본인이 생각하는 성별로 법적인 성별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성별을 확정하는 수술이라고 해서 요즘은 성확정 수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그 성전환 수술보다 성확정 수술하니까 처음 들을 땐 되게 약간 이상했는데 저도 곰곰 생각해보니까 그게 더 옳은 표현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소수자 아닌 분들이 사실 훨씬 많을 것 같긴 한데 소수자가 아닌 분들한테 의사로서 메시지를 드린다면요? 학생들 그 교육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마지막에 꼭 강조를 하는데요. 물론 제가 하고 있는 교육은 우리 학생들이 나중에 이제 의사가 되었을 때 환자로서 성소수자가 오시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교육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성소수자를 진료실에서만 만나는 건 아니고 사실 성소수자는 뭐 우리 사회에 어디나 계시거든요. 예. 예를 들자면 우리 학교 안에서는 학생들 중에도 그러니까 이게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교수님 중에도 있을 수 있고 뭐 동료 의사, 간호사 중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뭐 어떤 말 한마디를 하거나 뭐 대화를 하더라도 내가 하는 이런 말이 악의 없이 뭐 했다 하더라도 혹시 내 주변에 동료나 친구나 상처가 되지 않도록 좀 그런 주의를 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영상을 보시는 우리 분들도 뭐 꼭 이렇게 진료실에서 뭐 의사와 환자의 관계만이 아니라 계시는 어떤 곳이든 또 직장에서든 성소수자와 함께 살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생각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직장에서도 그렇고 누가 소수자인지 아닌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소수자든 다수자든 상대방에 대해서 너는 왜 결혼을 안 하니? 왜 남자친구, 여자친구는 없니? 뭐 이런 질문 아예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참 우리는 왜 그걸 그렇게 맨날 인사말처럼 물어보는지.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들이 개인적인 관계에서 너무 물어보거든요. 네. 너무 물어봐서 문제인데 국가는 사실 그걸 전혀 물어보지 않아서 더 문제거든요. 오, 이를테면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그렇군요. 네. 1인 가구로 사느냐, 반려동물을 키우느냐까지는 물어봐요. 아, 반려동물 물어봐요? 네, 제가 센서스에서 요새? 고양이를 키우는지도 물어보거든요. 오. 그런데 제가 동성애자인지 아닌지 혹은 같이 사는 사람이 무슨 관계인지는 안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인구 집계가 안 되는 거죠. 한국의 성소수자가 도대체 몇 명이 살고 있는지 물어봐야 될 존재는 물어보지 않고 안 물어봐도 되는 사람들이 굳이 물어보는. 네. 그런 거군요. 그둘 다 바꿔야겠네요. 국가는 좀 물어봐 주고 네네. 개개인은 서로 좀 그런 거 묻지 말고 사실 그 질문을 받는 다수자들도 불편하잖아요. 아니 뭐 특별한 이유가 어디 있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 쓸데없는 질문은 안 하는 걸로. 네. 그 앞으로 저 두 분 또 그리고 저 연구회 분들 다 더 노력하셔가지고 소수자들이 조금 더 편하게 의료기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